아팠고 또 누구는 좀 많이 먹었는데 괜찮은데 누구는 조금 먹었는데도 배 아팠어요. 그거는 사람들의 어떤 예민과 과민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을 활동가를 하시면서 어르신분들을 많이 이제 보살펴 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 연령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게 더 강하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소형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증식에 의해서 독소가 식품과 함께 섭취되어 식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미 음식 자체에 독이 있는 거예요. 왜 독이 있었냐 하면 음식에 원래는 균이 있었어요. 저기 황색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림 퍼프리전스, 클로스트림 보플리늄이라는 보툴리늄 균이 있었는데 이 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균이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살다 보면 땀도 흘리고 소변도 누고 대변도 누는 것처럼 이 미생물도 증식하면서 뭔가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물질 중 한 가지가 독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식품에 음식 속에 내가 만들었는데 그 속에 저 균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거기서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영양분은 당연히 좋아요. 왜냐면 음식이니까. 그쵸? 근데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도 좋아요. 왜냐면 음식에는 항상 촉촉하니까. 그쵸? 근데 온도에 방치를 한 거죠. 걔네들이 좋아하는 온도에 놔두면 얘들아 와우 신난다 이러면서 얘네들 막 자라면서 막 먹고 응가를 내는데 그 응가가 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이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먹은 거죠. 근데 먹을 때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끓여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균은 죽는데 독은 없어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먹자마자 배탈이 납니다. 저기 위에 감염형은 조금 먹는데 시간이 먹고 배탈 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게 잠복기라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잠복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이제 균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을 때까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 독소형은 먹자마자 배가 아파요. 그래서 먹고 30분 만에 배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30분 만에 배 아프네 이러면 독소형 식중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학교 급식하는 이 집단 급식에서 이제 영양사로 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음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음식 외에 구토물이나 접촉 이런 거 만졌어. 문고리 만지고 뭐 이런 환경, 사람과 사람 간의 경로로 인해서도 전염될 수 있는 게 바이러스성 식중독이고 대표적인 게 노로바이러스예요. 그래서 2차 감염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똑바로 깨끗하게 줬는데 근데 옆에 아이가 노로바이러스 감염돼 왔어. 그 반 전체를 다 전염시킬 수 있어. 근데 식중독 증상이 일어나니까 학교 급식 먹고 그랬나? 막 이렇게. 그 조사해 보면은 급식 그 보존식이라고 아시죠? 거기에서는 안 나와요. 실제 가까운 이웃 학교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당연히 과태료를 안 냈어요. 보존식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보존식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동아줄이다. 내가 맨날 가서 교육감을 그래요. 보존식을 깨끗한 장갑을 끼고 마스크 쓰고 경건한 마음으로 채취를 하세요. 다 이렇게. 그거에서 나오면 빼박이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다 아실 거예요. 발열, 불토, 설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근데 그 증상이 발열이 열이 나는 이유는 어떤 나쁜 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체온을 재시잖아요. 체온이 높으면 왜 그런 거야? 감염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균이 들어와서 우리 장갑벽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얘를 물리치고 싶어서 파이팅을 합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하면 당연히 움직이니까 열이 나겠죠.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발열이 나지 않는 증상을 갖고 있는 균도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 감염형은 열이 나요. 독소형은 열이 안 납니다. 증상이.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독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 보면 빨리 먹은 지 빨리 발생하고 증상이 열이 안 나네? 그러면 독소형 식중독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구토는 비교적 위쪽에서, 그 다음에 설사는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 생리적으로 나한테 뭔가 나를 해칠 수 있는 뭔가 물질이 들어오면 당연히 토해서 밖을 내보내야 되고요. 설사를 해서 내보내야 돼요. 근데 이걸 불편하니까 설사 안 하게 설사를 멈추는 약을 먹잖아요. 안 돼요.
네, 어쨌든 밖으로 배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염두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증상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늘 많았어요. 근데 2020년에 잠깐 수치가 확 떨어진 거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집단으로 안 걸어서.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썼어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손 씻기 너무 열심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리두기 했어요. 그리고 집단이 모여갖고 식사하는 일도 드물었어요. 예, 그래서 저때 잠깐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21년, 22년에도 사실 코로나 상황이긴 했으나 조금 이제 거리두기도 좀 풀리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때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좀 많이 성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노로바이러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폭염 같은 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거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점 이 폭염 증상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염려가 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학교에 있는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요. 여름방학이 딱 3주예요. 저희 학교도 7월 22일 날 방학을 해서 8월 13일이 개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8월 13일 한참 폭염 때인데 저때 우리는 너무 관리하기가 힘든 시기에 개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에요. 부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식중독 발생하는 열을 보면 항상 연중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여름입니다. 균이 제일 좋아하는 때예요. 고온 다습한 시기니까 당연히 6, 7, 8월이 많이 생기고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월이나 9월, 8월 이때 많이 생겨요. 개학을 해서.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중 무관하게 생긴다는 거. 춥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건 뭘까라고 봤더니 노로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생겨요. 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11월, 12월 좀 추울 때 생기면 노로바이러스를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변이가 생겨서요. 네, 변이가 생겨서 이제는 6월, 7월에도 노로바이러스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변이 되듯이. 그래서 많이 걱정이에요. 그 작년에 이제 이웃 학교에서 제가 그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6월 초였어요. 6월 초에.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리고는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이 제일 많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는 많이 안 나왔지만 제가 끊었습니다만은 학교에서는 제일 한 건 나면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건수로는 적은데 많은 사람이 아프게 돼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조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식당 같은 데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건수가. 근데 아마 통계를 안 잡힌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식당에서 먹고 아파도 사실 신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한 2배는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식당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절별로 그래도 늘 일어나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몇 가지가 이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식중독균이 있는데 봄, 가을에 많이 일어나는 게 클러스트림 펄프리전스라는 거예요. 이 균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같은 전문가는 좀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모르더라도 특성을 알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익히지 않았거나 상온의 방치. 이때는 선선하니까 밖에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랬다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뒤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름은 병원성 대장균. 이거는 생채소 육류. 여름에 지금 한참 6, 7, 8월에 뭐 많이 드세요? 그렇죠. 쌈 싸 먹어요. 너무 좋아. 텃밭에 가서 다 뜯고 뭐 해서 신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먹으니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많이 먹는 것 중에서 닭고기 많이 먹습니다. 네, 초복, 중복 말고 닭고기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닭으로부터 많이 생겨요. 이게 제준이는. 근데 문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닭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닭이 원인이긴 한데 닭을 생으로 먹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쨌든 여름에 또 달걀, 육류, 닭고기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살모넬라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약간 선선해지면 노로바이러스가 일단 주 그 원인이 되는 문제이긴 해요. 하나하나 조금 보면은요. 클러스트림 퍼플리전스라는 거는 보면은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조리된 음식을 방치 시 발생하는 식중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온 15에서 25도씨에 보관할수록 쉽게 발생한대요. 딱 이게 봄, 가을 날씨예요. 딱 온도를 보세요. 요즘 오늘 이 날씨예요, 사실은. 오늘 좀 선선해졌네? 음식 냉장고 아니고 밖에 좀 놔둬도 되겠네?
라고 했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다행히 75도씨 이상 끓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먹게 되면 혹시 의심스럽다 하면은 꼭 반드시 끓여서 드시면 되겠죠. 이거는 예방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약간 이게 현기적 조건에서 살아남은 포자가 다시 증식하여 식중독 유발 가능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체 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라고 얘기해요. 현기적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기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럼 공기가 없는 조건은 뭘까요? 밀폐된 걸 수도 있는데요. 음식에서 공기가 없는 조건이 뭐냐면은 큰 들통에다가 음식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속은 현기적이고 위에는 호기적이라고 해요. 공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공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끓여놓고 바깥에 식히려고 봄솥이나 카레 같은 거 많이 해서 밖에 딱 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돼 있는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애는 포자를 만드는 균이거든요. 저게 포자가 뭐냐면은 공유로 얘기하면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어요. 겨울에 우리가 채취를 해서 건조한 거 말렸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씨앗 형태로 있는데 그것을 땅에다 심으면 영양소가 풍부한 땅 속에서 수분을 주면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 싹이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자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씨앗은 열에 강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열해도 씨앗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상온에다가 놔두면 그 속은 적당히 식어 있으면서 25도씩 이렇게 하니까 씨앗이 나 이제 여기서 발화해도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균이 막 자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먹으면 대충 데워가지고 먹으면 식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시더라도 그럼요. 너무 불편하시면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큰 용기에 조리된 스프, 국, 카레 이런 거에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뺀 게 이제 단체 급식에서 많이 생긴 건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끓여서 소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기적 상황을 많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분하고 먹을 때 반드시 끓여서 75도씨 이상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병원성 대장균, 쌈채소 많이 먹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고온 다습할 경우 생채소 육류에 있던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는 자극이 봅시다. 30에서 35도씨에서 한 마리가 2시간 이내에 배가 된다고 되는데 100만 마리 증식하고 100만 마리 이상 증식 이상적이냐? 상추를 대충 씻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놔뒀어요. 2시간 후에 쌈이 있었네 이러고 다시 안 씻고 그냥 먹었다. 그럼 거기에 100만 마리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쌈을 익혀 먹진 않잖아 우리가.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보면 대장균이라는 거는 뒤에 앞에랑 병원성이라는 말 빼고 뒤에 대장균이라는 말은 대장에 있는 균이에요. 근데 대장에 있는 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유익한 균도 있죠. 그래서 돈 주고 사 먹는 균도 있잖아. 우리가 유산균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해한 것도 있는 거죠. 해를 주는 것 중에 그래서 나중에 대장균이 그렇게 해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몇 가지를 먹으니까 아프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 앞에다가 병원성이란 말을 붙여서 몇 가지를 이제 주의해서 먹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 아까 식중독 일으키는 게 5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증상이 다 다르긴 한데, 그렇다 보니 대장이 있는 이렇게 분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텃밭에 지나가던 개가 똥을 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깨끗하게 안 씻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나 돼지를 잡을 때 당연히 내장도 터질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고기를 제대로 익혀 먹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게 햄버거병이라고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햄버거병?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소고기 사실 익혀 먹는 사람 없어요. 그 맛있는 소고기를
그래서 그냥 앞에 식물이 딱 놔도 촥 먹잖아. 근데 그나마 소고기는 괜찮아. 왜냐면은 덩어리잖아. 그때는 표면만 소독 잘 해도 돼요. 속에는 속에까지 균이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햄버거는 왜 위험한가 하면은 햄버거는 모든 고기를 어떻게 해요? 갈아요. 다 갈았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부분이 속으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중심 온도까지 안 익히면 그 속에가 안 익었잖아. 그러면 병원성 대장균이 있는데 그 병원성 대장균 여러 가지 중에서도 타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까 내가 5가지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타입이 있어. 혹시 병원성 대장균 5157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요독 증후군을 만들어서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몇 년에 한 번씩 그 투석해야 돼요. 네, 투석해야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평생 신장이 망가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막 고소하고 네네네. 막 그러고 보셨을 거예요, 보도. 네, 그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중심 온도까지 익혀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그 냉동이잖아요. 패티를 냉동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익히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러게 이게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세척, 소독 후 사용해야 되고 이따가 소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척뿐만 아니라 소독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생으로 먹는 건 어차피 가열이 안 되니까 가열해서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심 온도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생으로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열이 안 되니까 소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냉장 보관하고요. 취급할 때 손 씻기 잘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고기 오염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될까. 우리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기 씻는 싱크대 따로 있고 채소 씻는 싱크대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에서 거리를 두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조리가 하나밖에 없잖아. 싱크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채소도 씻고 육도 씻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채소를 씻고 뭘까 치우고 그리고 육류를 씻어야 되죠. 왜냐면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구 같은 경우에도 고기 익히는 고기 쓰는 거랑 채소 쓰는 거랑 약간 구분해서 쓰는 게 좋고 구분해서 쓸 수 없다면 채소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대구의 예를 보면은 이거는 학교에서 납품하는 그 김치 야채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장균 식용유 388ml 걸리는데 원인을 봤더니 배추 겉절이였어요. 사실 겉절이 하시면서 소독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씻어서 하잖아요. 저희 학교에 소독합니다. 네, 사실은 그 가르쳐 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배추 겉절이는 정말 좋아하세요. 다들 정말 좋아하시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온갖 잡균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익은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좋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김치 처음 담갔을 때는 걔도 거기에 뭔가 잡균이 있었겠죠. 근데 숙성하면서 유산균이 막 자라면 다른 균들을 다 죽여버려요. 내가 우정종이 된 거죠. 내 영역으로 해서 다른 균들이 죽어서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맛도 좋은 맛있는 숙성 김치가 되는데 저기 배추 겉절이를 숙성시킨 게 아니라 바로 해서 먹는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잡균이 다 있다고 소독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세척 소독이 미흡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염소계 소독제 100에서 130ppm을 5분 동안 침지 후 먹는 물로 충분히 헹궈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염소계 소독제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다 집에 한 개씩 다 있어요. 근데 안 쓰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캠피로박터 제순이라는 거는 이거는 특별히 다른 균보다 조금 먹어도 식중독이 일어나요. 균이 적어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것도 야생 동물이나 장내 가축의 장내에 널리 분포가 돼 있고 동물한테서 사람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닭이나 이런 데서 사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닭, 세척, 손질 시 식재료 및 조리 도구 혼합 사용으로 세균이 증식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름에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닭 많이 씻잖아요. 근데 보면 닭은 생으로 먹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누가 닭을 생으로 먹어요? 엄청 지저분한데. 그래서 닭은 푹 끓여서 먹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닭을 같이 씻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싱크대 한 군데서 하잖아요. 씻을 때 뭔가 다른 거에 오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익히지 않고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물, 오염된 채소, 과일, 손, 도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생닭 칩시 반드시 손을 닭을 만졌다면 손을 꼭 손씻기를 하는데 대충 씻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올바른 손씻기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시급시 교차 오염, 세척수가 주변에 튈 수 있다. 안 튀는 것 같지만 튑니다. 네, 그렇게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료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해라.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것부터 하셔라. 닭을 맨 뒤로 해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보면 대구 소재의 땡땡 학교에서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날 같이 먹은 닭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그날 같이 준 메뉴 중에 쭈꾸미 브로콜리 숙회라는 게 있었어요. 쭈꾸미 브로콜리 숙회에서 오히려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쭈꾸미 브로콜리 숙회는 데쳐갖고 다시 가열 안 하잖아. 그러면 담아놨던 그릇이나 아니면 그걸 취급했던 조리사님 고무장갑이 오염됐거나 닭을 씻은 사람이 그걸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애들이 이게 걸린 거죠. 그랬다고 봐요. 사실은 실제로 닭을 생으로 먹자 얼마나 붓골이 나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교차오염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살모넬라도 마찬가지인데 살모넬라는 이 살모넬라라는 이 세균은 진짜 나쁜 게요. 한 2,500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장균 같은 경우는 아까 다 나쁘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쁜 애들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살모넬라 2,500개가 다 나빠요. 다 나쁜 애들이 살모넬라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오염된 육류, 생닭, 특히 달걀 껍질에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닭도 더러운데 달걀이 닭에 어디서 나오나요? 그쵸? 너무 더럽겠죠. 근데 계란 쓸 때 씻어서 쓰시나요? 안 쓰시잖아요. 근데 씻어서 쓰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씻어서 쓸 때 물이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기름 같은 거 튀면 화상이 입을 수 있어요. 탁 튀어서.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계란들은 다 세척 계란이에요. 한 번씩은 씻어 나왔지만 그렇지만 씻었다고 해서 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항상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 닭을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침에 재래시장 가셔서 그게 좋다고 방목 유정란 좋다고 막 똥도 막 묻어있고 뭐 오리알 뭐 이런 거 막 사갖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깨끗하게 그걸 쓰실까? 나 그런 부분 사실 걱정되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거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인데 얘는 60도씨에서 20분 가열 시 사멸하나 비교적 오래 생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얘는 가열하면 죽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잘 끓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오염된 달걀 이런 거 잘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저걸 취급한 다음에 손을 잘 안 씻는다는 거예요. 계란 깨고 난 다음에 손 씻고 조리하세요? 안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가정에서는 바로 해서 먹어요. 사실 계란 프라이 바로 해서 먹으니까 혹시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식당 같은 데서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사례를 얘기해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예방법은 신선한 거 일단 쓰는 게 좋고요. 왜냐면 계란을 한번 세척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냥 일반 밖에 놔뒀다 이러면 거기 균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더 오염됐겠지 그게. 그럼 만졌다. 그럼 손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은 항상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요. 계란이나 닭고기를 냉장 보관할 때는 다른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아래쪽이나 아니면 문 쪽이나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가급적 충분히 익혀서 당연히 먹어요. 이건 항상 공통이에요. 충분히 익혀서 먹고 그다음 빨리 먹어치우고. 아까 얘기했지만 혹시 균이 있었을 수도 있어. 계란 딱 끼는 순간 계란 프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빨리 먹어치우면 괜찮은데 계란 프라이 했는데 내가 이걸 잠시 놔뒀어. 그것도 바깥에다가 심지어. 그리고 야 누구야? 애가 왔는데 누구야? 엄마 계란 프라이 식탁에 해놨으니까 너 와서 먹어. 살모넬라 식중독에 계란말이 했어요. 계란말이 해서 나도 계란말이고 식탁에 해놨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계란 이런 거 만졌다. 그럼 당연히 올바른 손씻기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볼까요? 그래서 식중독 그 순서를 지금 계속 나왔는데 교차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씻어야 되는 건 아시죠?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선이 제일 더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선보다 가금류가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저렇게 하셔야 되고요. 구분해서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생닭 세척할 때 교차염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튀지 않게끔. 그리고 냉장고 보관할 때 밀봉해서 아래 칸에 보관해서 위에 닫으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 학교예요. 그리고 제가 닭고기를 열심히 씻으시는데 씻지 마세요.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저희 학교 조리사님이신데요. 지금 전철이 앞치마 입고 전철이 장갑 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국이나 탕이나 볶음이나 조림에 들어가는 닭은 저렇게 봉지에 들어있잖아요. 사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세척을 안 해요. 세척하다가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척하지 말고 바로 그냥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한번 살짝 삶아요. 살짝 삶고 그리고 그럼 큰물이 소독됐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물 버리고 다시 제대로 넣고 푹 끓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씻다가 보면 주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그래서 우리 뭐 삼계탕 같은 거 하잖아요. 집에 갖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그냥 끓는 넣어갖고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게 다 씻겨진 거죠. 그 국물 버리고 거기다가 손 넣고 다시 넣고 푹 삶으세요. 그게 다 나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튀김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씻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뼈가루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다른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달걀도 이것도 얼마 전에도 지금 사건이 되게 큰 게 났는데 풀모에서 그 OEM 받아가지고 납품한 케이크나 빵 같은 거가 식중독이 일으켜가지고 살모넬라 식중독 그 계란이 오염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거 못 먹는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몇 해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임용고사에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달걀 껍질 만진 후에 꼭 손 씻어라. 만진 다음에 다른 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계란 만지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계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국에 계란 풀잖아요. 그러면 아예 미리 계란을 조리할 때 계란을 다 전처리실에서 깨서 풀어서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넣어놓고 다른 이제 한단 손 씻고 다른 작업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야 될 시점에 가서 꺼내서 그냥 풀면 돼요. 근데 그때 가서 계란 만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전처리 해놓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전처리 할 때 그런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조리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하고 이렇게 쉽게 닿지 않게 분수가 되라. 그다음에 가열 조리 충분히 해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식약처에서 제공한 포스터예요. 네, 저희 맨날 이런 거 받아요. 학교에서 공문으로. 그리고 보시세요.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살모넬라균 냉면 먹고 오염되니까 한 명이 죽었어요. 사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아까 2,500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중독균이긴 한데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배 아프고 먹으면 되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 걸린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 60대 남자분이신데 근데 이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냉면집에 보면 고명으로 계란지단을 올렸나 봐요. 그 전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밀면집에서 고명으로. 근데 사실은 저런 데서는 계란 좋은 거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렴한 거 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래도 싼 거 쓰니까 신선도도 좀 떨어졌을 거고 상태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계란지단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많이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 거에 근데 처음에는 가열을 했으니까 계란지단 붙이는 동안에 살모넬라균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놔둔 거에서 이제 오염이 됐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먹고 배 아프다 해서 병원에서 약 먹고 조금 하면은 회복이 되는데 이분은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혈성 쇼크가 왔고 사망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입장이라 그런 분들한테도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아까도 봤지만 발생률이 1위예요. 아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그렇다고 했죠. 감염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전파력 강하고 10개만 있어도 감염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2차 감염되고요. 오염된 문고리. 그래서 수시로 이제 많이 전파되는 그 시기나 그 특정 시기가 되면 문고리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소독해 줘야 돼요. 냉장고 문이랑 이렇게 그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염된 물로 세척한 채소류나 과일류, 오염된 폐류, 특히 이제 11월 달이면 굴 되게 맛있죠. 생굴 거기서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오염된 지하수, 애들이 집집마다 저희 친정 엄마도 상수도 쓰라니까 상수도 쓰 아깝다고 마을 간이 수도 쓰시거든요. 너무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사실은 그게 뭐 잘 소독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잘 소독이 안 되면 그런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하수 쓰시는 그 아까 김치 공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하수로 김치 공장 운영하시는 분의 지하수가 제대로 소독이 안 됐을 경우에 노로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원인이 되는데 보면 여기 나왔죠 이거. 노로바이러스는 건조한 상태에서도 20도에서 3, 4주간 죽지도 않고요.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전염성이 남아 있고요. 85도씨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제가 몇 도라고 얘기했죠? 70. 네 맞아요. 75도씨에서 1분인데 얘는 85도씨에서 1분 해야 돼요. 해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산물 같은 거를 끓여서 먹을 때는 더 높은 온도에서 더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해요.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주변에 노로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음식물뿐만 아니라 접촉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토사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환기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애들이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겨울에 이렇게 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토사물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걔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토사물을 굉장히 엄청난 균등을 아까 10개만 있어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토했으면 그 주변 전체를 다 소독해야 돼요. 이만큼. 그리고 환기를 시키고요. 그래서 할 때 이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할 때 그 하시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다 위생 이거 입으시고 바깥에서 이렇게 쓸어 모아서 따로 일반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다 다 모으시고요. 거기에다가 그 염소 용액을 아까 우리 채소 소독할 때는 얼마나 그랬죠? 100에서 130 ppm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따가 만들어 갈 건데 여기는 5000 ppm. 얼마나 독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대신 아시겠죠? 이거는 만드는 방법은 락스를 500ml 그 생수병 있잖아요. 거기에 락스 50ml 반 컵을 넣고요. 그다음에 물 500ml 채우고 흔들면 5000 ppm 정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세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을 닦고 심지어 닦는 정도가 아니라 그 천이나 것들을 그거를 그 락스 그 센 걸 탁 덮어놔야 돼요. 스며들게 거기 스며들게 해서 그것까지 해서 오랫동안 놔둔 다음에 하고 가셔야 돼요. 그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겨울에 먼저 토했다. 그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계량컵에다가 염소 용액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50을 넣고 500ml 만들면 이게 5000 ppm이에요. 이거는 독하기 때문에 만드실 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만들어야 돼요. 괜히 좁은 곳에서 환기 안 되는 곳에서 하면 굉장히 흡입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노로바이러스 예방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학교에 식약처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아까 뭐 물에 끓여 먹어라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물 끓여 먹어라 뭐 깨끗한 물로 세척해라 이런 거 다 아는데 특별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가 특별히 강조해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시고 물 내릴 때 뚜껑을 꼭 닫으셔야 돼요. 네. 근데 그냥 나오잖아. 근데 특히 나는 음식 만드는 도중이다. 그럴 때는 더 가서 그래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 앞치마도 안 벗고 갔고요. 이 몸에 묻어오면 아까 노로바이러스도 그렇지만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것도 그렇고 온갖 균들이 내 몸에 묻어오는데 그게 음식으로 이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 변기에 뚜껑이 있는 이유는 물 내릴 때 뚜껑을 닫고 내리라고 있는 건데 아무도 그걸 뚜껑 닫지 않고 계속 열어놓더라고요. 그럼 왜 열어놓는 거죠? 거기다 뭐 샤워 같은 거 할 때 뭐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제가 열어놔도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물 곰팡이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괜찮은데 사용할 때 우리 조리 중에 화장실 다녀올 때는 반드시 원래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뿐만 아니라 원래 원칙이 뭐냐면은 조리를 할 때 화장실을 갈 때는 위생복을 벗고 가게 돼 있어요. 맞죠. 벗고 가야 되는데 안에 소금바람에 티셔츠 같은 위생복을 입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단추 끼우는 거 입거든요. 근데 더워 죽겠는데 불 앞에서 일하면서 뭐 옷을 껴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옷 하나 입고 소금바람에 있는데 그렇다고 화장실 갈 때 소금바람 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앞치마는 벗고 들어가긴 해요. 조리사님들이 큰 앞치마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이거 할 때 뚜껑 닫고 물 내려라. 그리고 손 깨끗하게 씻고 손소독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묻혀갖고 오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구토 증상이 있을 때 원래 조리사님들이 나도 이제 물렁물렁하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러면은 조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조리 오늘 근무 못하면 내 동료에게 빈패 그럴까봐 참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된다고 얘기했죠. 오히려 더 큰 빈패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토설사하면 조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악용하면 안 돼. 나 집에서 요즘에 구토설사가 있는 것 같아. 나 당분간 밥 못하길 것 같아. 이럴 수 있어. 위생교육 받았더니 그러면 안 된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토를 혹시 치웠다거나 그러면은 이 옷은 다른 옷과 분리해서 단독 세척해야 돼요. 세척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특히 이제 변기 뚜껑 닫고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물을 내리면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많이 튑니다. 저게.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조리실에 보면 이렇게 앉아서 변기 앞에 문 앞에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세요. 또 잊어버릴까봐 누르는데 옆에도 잠깐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발생 사례를 보면 여기는 보면 조리사님이 노로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거 조리할 때 위험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 예를 갖고 왔고요. 또 보면은 노로바이러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치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그런 지하수 같은 거 썼나 봐요. 예. 그래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세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원에 있는 학교급 시킨도 강장 무려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시기를 보세요. 7월 7일이에요. 여름이에요.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겨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름에도 노로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김치 공장이었어요. 김치를 사 먹어서. 사 먹은데 대량으로 납품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희 학교는 다행히 다 까먹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그 계절별로 나오는 식중독균 5가지 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황색 포도당 구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절과 관련된 구균이 아니라 개인 위생과 관련된 구균인데요. 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황색이고요. 원래는 황색이고요. 포도송이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해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구는 동그랗게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구균이라고 해요. 근데 저기 그림으로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지만 저거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려고 염색을 한 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생긴 게 저요. 자, 여기서 보면 잠복기가 몇 분이죠? 30분. 이거는 뭘까요? 독소형이죠. 독이에요. 근데 보면은 식품 중에 생성되는 장독소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인데 얘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이거를 일으키는 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끓이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만들어낸 장독소는 일반적인 가열 방법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가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도 팔팔팔 끓여서 30분 끓여도 봐요. 100도씨에서 60방 가열해야지만 없어진대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조리할 때 이렇게 하냐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생긴 독은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걸리는데 개인 위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색 포도당균이 언제 있냐면 사실 지금 저도 갖고 있거든요. 머릿속에도 있고요. 얼굴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항상 몸에 상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개인 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은 손으로 만들죠. 근데 손은 뭔가를 많이 만져요. 내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긁고요. 여기 이제 여드름 있으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손을 잘 안 씻으면 여기 황색 포도당 규균이 있었고 그 규균이 음식으로 갔고 음식에서 자라서 독소를 만들었고 그 독소를 먹어서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손에 상처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 상처가 나면 그 피 너무 영양가가 풍부하잖아요. 그쵸? 피에 영양소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균들이 파티를 열어요. 파티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뭐냐면 고름이에요. 이해되시죠? 노란색, 황색, 포도상 구균의 집합체예요. 그게 거기 고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손 씻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익혀서 먹고 끓여 먹고 다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개인 위생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상처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산에 상처가 나 손을 뱄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유봉하고 장갑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맨손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래서 보면 가끔씩 항상 포도당 부분의 대표적인 식품 뭐냐면 김밥 같은 거 손으로 많이 만져서 만드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원인 식품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저도 김밥집에서 가끔 김밥을 사 먹습니다만 잠깐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지단도 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뭐 많이 만들어서 그 살모넬라도 사실 좀 걱정스럽고요. 김밥 만들어 달라 그러면 즉석으로 딱 만들어 주시는데 위생장갑을 새 걸 꺼내서 딱 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아침부터 썼던 거 그거 얼마 한다고 도대체 그거를 다시 끼고 그걸 해요. 근데 저거 속으로 없었지. 야, 내 손에 있는 황색 포도당 유균이 음식에 갈까봐 저걸 끼시는 걸까? 아니면은 기름 거기 음식에 있는 기름이 내 손에 묻을까봐 끼시는 걸까? 의문스러워요. 그게 솔직히 얼마 한다고 그때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비닐 장갑에 음식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놔뒀을 거 아니에요. 균이 얼마나 많이 자랐을까요? 막 묻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걸 할 때.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생긴 사례를 보면 어떤 지역 축제였나 봐요. 근데 거기에 떡이랑 수육이랑 이런 걸 막 담아서 대접을 했겠죠. 근데 그걸 먹고 싶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거를 준 분 손이나 장갑에 항상 포장품에 오염이 됐었나 봐요. 네. 자꾸 만졌는데 거기에 균이 있었는데 그걸 준 거지 이제. 그냥 좋은 축제에 기분 좋게 와서 먹고 배탈 난 거예요. 네. 지금 손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쨌든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작업 전에 저는 이제 조리사님들한테는 작업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를 해라. 설사 발열 붙어 있으면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칼에 베었거나 손상이 있거나 골분 상처가 있으면 황색 포도상구균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면은 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작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세척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뒤로 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손 씻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자, 생선이나 육류를 만진 후에 균을 키워봤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냥 물로만 닦았어요. 다 일반적으로 물로만 많이 닦으셔요. 그 차이가 있나요? 일본이요? 차이 없어요. 손 씻은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만 어쨌든 털어내는 거예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누로 그나마 나는 비누로 씻었어. 씻었으니까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균이 많이 사라집니다. 멸균 상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 손이.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가 중요한데 올바른 손 씻기가 그러면 뭐냐? 흐르는 물에 비누칠을 하고 30초간을 계속해서 씻는 거예요. 30초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30초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자, 이게 근데 손 씻기를 우리가 늘 보면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손 씻기 몇 단계인지는 아세요? 몇 단계? 들어가세요? 손톱 따라 씻고 손톱 여기 그 식약처에서 제시해주는 이게 있어요. 손 씻기, 올바른 손 씻기, 뭐 신식 아까 다 붙여 있어요. 몇 단계인지 혹시 유심히 안 보셨죠? 우리 식약처에서 돈 많이 들여갖고 스티커 붙였는데, 자, 그 한 방 던져보세요. 몇 단계 같아요? 3단계? 이렇게 간단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6단계. 6단계인데 6단계를 해야 돼요. 그 6단계 하는 그 30초간 이 6단계를 해야 되는데 볼까요? 자, 곰새마리 노래가 있습니다.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자란다. 요게 6단계. 요게 지금 30초입니다. 근데 되게 길죠? 근데 이제 사실 바빠 죽겠는데 내가 30초간 이거를 뭐 손 씻어야 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작업 뭐 바뀌었을 때,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했을 때. 그럼 손만 씻다 다 보냐.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손 작업을 안 하거든요. 공장갑 끼고도 똑같이 손 씻기를 해야 돼요. 일반 손하고 해야 된다. 근데 좀 빨리 하더라도 이 6단계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해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자,
비누칠을 했어요. 손에 비누칠을 붙였어요. 자, 손바닥 문지르는 거예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렇게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뚱뚱해, 엄마 곰.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할게요. 애기 너무 애기 얼마나 귀여워. 너무 귀여워. 반지를 보세요. 이게 좀 쉽지 않나요? 좀 쉽죠? 좀 쉽죠? 네. 그런데 이거 6단계 어디 가서 6단계고 6단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이거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애들한테 손씻기 수업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이거 꼭 가르쳐요. 조리사님인데 그렇게 오래 하는데 몇 단계? 몰라. 아니 이걸 직업으로 하는데 모른다고? 그럼 몇 단계인지 몰라. 그럼 손씻기 똑바로 배워야지. 제가 이번엔 이거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손씻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네 그동안에. 이렇게 하고 솔직히 아빠들이 약간 좀 집에서 요즘 애들 좀 낫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엄마들은 얼마나 예뻐요. 우리 애기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이게 손바닥이고요. 이게 손등이에요. 자, 얘들아, 이걸 저희 내줘요. 얘들아, 자, 색연필을 꺼내거라. 얘들아, 자, 지금부터 선생님 본것 중에서 손 중에서 빨간색 부분을 같이 칠해보자.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막 칠해요. 이제 여기가 가장 안 씻기는 건다. 안 씻기는 곳이야. 거의 씻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 6개의 동작을 보면 여기를 씻기 위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저기 빨간색 부분을 집중적으로 씻고자 하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안 씻기니까 우리가 씻을 때 여기를 더 해서 씻어야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단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올바른 손 씻기를 배우신 겁니다. 아까 비누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손 씻기로 하셔야 됩니다. 단체로 이거부터 하고 해야지. 그래서 손을 칠할 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할 때마다 손만 씻다 보면 볼일을 다 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화장실 다녀왔을 때나 음식 찌꺼기 버렸을 때나 뭐 이렇게 육류, 어육, 이렇게 계란 같은 거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씻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 씻기 여건이 어려울 때는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소독 티슈라고 있어요. 일반 물티슈 말고. 저한테도 제가 얼마 전에 식중독 대응 그 훈련을 갔다 왔는데 갔더니 거기서 선물로 손 씻기 소독 티슈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걸로 닦아주는 것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소독 티슈를 차고 왼손이 아니라 고무장갑을 가지고 끼고 할 때도 똑같이. 원래 손 소독제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했잖아요. 손 소독제 이렇게 바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많이 바르면 조금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 네. 손 소독제도 손 씻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 발라가지고 여기 6단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손을 못 씻는 거 대신 손 소독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6단계를 똑같이 하셔야 돼요. 날려버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3단계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복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뭐 저희는 뭐 화장도 안 해요, 당신분도 안 돼요, 마스크도 써야 돼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단체 급식 하는 곳에서는. 근데 여기 딱 상식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자를 쓸 때는 모자 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거 아실 거고요. 2020년 11월 6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는 위생모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식당 가는데 음식을 취급하는데 만약에 마스크 안 썼다, 위생모 안 썼다, 그러면은 사실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이고, 사실 앞치마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되게 예쁜 앞치마 입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기 이제 업소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얘기할 때는 그거를 강조해야 된다면 예쁘고 뭐 천앞치마보다도 음식에 있는 균이 나한테 묻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내 옷에 있는 걸 거기 볼까. 예쁘게 그걸 매일 빨아서 입는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빠르는 것 같지는 않아. 그쵸? 솔직히. 그래서 소독 가능한 재질의 앞치마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별로 비싸지 않은 거 있잖아요. 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입면서 알코올 뿌리면 소독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빨지 못하니까 그런 앞치마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위생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래갖고 저런 거에다가 저런 알코올 같은 거 있거든요. 저런 거를 시중에 판매하는 거라 이렇게 뿌려주기만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변기 뚜껑 꼭 닫고 물 내리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구입 후에 그거 뒤에 보면은 용량 그 보관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식품마다 그거대로 보관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는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유통기한이란 말 쓰지 않고 소비기한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라고 시행이 됐어요.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이라는 거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예, 맞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사가지고 우리 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 놔두면 걸렸잖아요. 식품위생법 걸려서 혼나긴 했는데 사실 집에서는 유통기한 지나면 괜찮아 이만 먹었어요. 그죠? 저도 뭐 요플레 이런 거 더 놔두고 더 발효됐겠지 이러고 먹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섭취 기준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까지 유통기한을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소비기한은 훨씬 더 길게 잡아놨어요. 그것보다. 예, 거의. 그래서 소비기한의 허점 뭐냐면은 좋은 점은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요. 다른 데보다. 버려지는 게 적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많이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버려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되고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어떤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다른 선진 국가에서도 소비 표시제를 소비기한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수출하거나 이럴 때도 색깔이 자꾸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보관하라는 방법대로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식중독의 위험이 되게 커져요. 아직까지 짧으니까. 보통 유통기한은 아직도 품질 변화 시점까지 60에서 70% 시점이거든요. 근데 소비기한은 거의 90%까지 예요. 이제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은 품질이 유지될 수 없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비기한이라는 것 자체도 이 조건으로 보관했을 경우에 이거예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조건으로 보관하지 않았는데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지났지만 그 조건대로 보관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판매 후 잘못 보관할 시에는 그에 따른 위험성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여름철 고온 다습하여 이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 게 단점이에요. 소비기한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명심하고 제도가 변화됐다는 걸 알고 그 날짜가 옛날에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곰팡이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생기는 게 이제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여름에 고온 다습하게 생기면. 그래서 곰팡이 독소의 특징은 곰팡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클로스트리디움 같이 균 자체는 균인데 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문제거든요. 근데 얘도 곰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가 자라면서 만들어낸 독소가 있는데 얘가 열에 매우 강화해서 일반적인 조리 과정으로 파괴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곰팡이가 무시 나면은 보이긴 해요. 세균하고 다르게 보긴 하지만 그 곰팡이는 균사라는 걸로 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식품 내부에도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고 먹으면 되겠지? 큰일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과일이 있어. 그 부분에 곰팡이가 폈어. 아까워. 이쪽은 괜찮겠지? 안 돼요. 버리세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가 소량으로도 간, 신장, 신경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그 곰팡이 독소를 혹시 기억하시지만 거기에 아플라톡신이 있어요. 아스페르지누스 플레이버스라는 곰팡이가 만들어서 아플라톡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땅콩이라든가 견과류라든가 곡류 같은 거에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지만 혹시 그 고온 다습한 상황에서 땅콩 같은 거, 뭐 우리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대로 냉장고에 넣는 거 넣지 않고 바깥에 놔둬도 보니까 소비기한이 좀 지났는데 너무 아까운데 먹을까? 옛날에 저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걸 알고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크라톡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것도 보면은 건조 과일 건조 뭐 어디 동남아 같은 데 오면 건조 과일 많이 사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안 먹고 어디다 놨는데 나중에 먹어도 될까? 찝찝하면 먹지 마세요.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생두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뭐 품모이신 옥수수나 이런 거에 많이 생기고요. 저것도 이제 오크라톡신 같은 경우에도 뭐 심장이나 이런 거에 암을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파툴린 같은 거가 채소에 저 파툴린이라는 그 물질은 저기 정말 귤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세균으로부터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세균은 pH가 낮은 새콤한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균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만드는 건 곰팡이에요. 곰팡이는 pH가 낮아도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귤 같은 거에 푸른색 곰팡이 피잖아요. 균이 아니라 곰팡이가 피는 거고 사과도 곰팡이가 피는 거고 그런 과일을 상하게 하는 원인 미생물은 곰팡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곰팡이가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 보여지는 분의 곰팡이만 잘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뇌 중추신경계 장애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 무서운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곰팡이로부터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당연히 습도는 낮게, 온도는 낮게. 너무 고온 다습한 여름 곰팡이 피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옥수수나 땅콩 같은 거를 혹시 보관하려고 바깥에다 보관하려고 하면은 껍질째 보관해서 껍질이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땅콩도 사실 보호해주는 그래서 보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견과류도 먹을 만큼만 딱 포장해서 밀봉해서 하고 왜는 식품의 색과 냄새가 변하면 먹지 말아야 되고 저기 있어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독소가 식품에 남아있기 때문에 먹지 않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요. 식약처에서 해준 거예요. 네, 믿을 수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정리정돈 잘 하시는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시골집에 보면 눈이 어두우시니까 밀가루인지 제초제인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글씨가 써 있어도 이게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신약의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밀가루 반죽 그때 그런 사고 있잖아요. 밀가루로 받다가 밀가루 좀 부족하네. 밀가루 좀 갖고 와봐. 이게 밀가루인가? 하얀 가루 밀가루인갑다. 이렇게 되는 사고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잘 보관하셔야 돼요. 집에 가까운데 식판에 이렇게 구석탱이에다가 종이 넣고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생각할수록 슬프네요. 어쨌든 그런 거 하시고 그래서 구분해서 잘 세제랑 뭐 이런 거 잘 구분해서 하시고 저희 학교에요. 식품 창고가 있고요. 소모품 창고 딱 별도로 다 있죠. 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집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냉장고 정리할 때도 보면 깨끗하고 세척되고 이런 가공식품을 위쪽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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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깨끗하고 이런 건 위쪽 생선이나 육류 달걀 가공류는 아래 뚜껑을 닫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손질된 거는 위에 손질하지 않은 거는 아래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해서 보관을 해주시라.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채소, 육류, 어패류, 가공류 순으로 세척하고 교차를 방지하고 싱크대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순서를 씻어라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물론 구분해서 쓰면 좋겠지만 구분해서 못 쓴다 하더라도 한 개나 두 개로 도마를 사용하시더라도 물걸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자가 구분해서 쓰고 뭐 이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수세미 관리. 어르신들이 제 친구가 자기 셔버리 때문에 미치겠대. 왜? 아니 설거지를 하고 거품 폭작폭작폭작 나니까 이거 나중에 또 쓰고 뭐 특유 한 방울 아끼고 싶어서 그걸 그대로 다시 쓴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 균이 막 자라거든요. 균으로 막 닦는 거예요 그릇을. 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소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삶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수세미도 사실은 더 좋고 안 되면은 소위 말하는 락스에다가라도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한번 매일은 못하더라도 가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 너무 낡은 거 쓰지 말고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마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도마 잘 안 바꿔요. 구멍 뚫리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정말 도마는 자주 교체해 줘야 돼요. 저희 학교는요 일단 소독고도 따로 있고요. 소독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집에서 소독하실 때 그나마 도마를 조금 신경 쓰신다는 분들은 그냥 세제로 빵빵 문지르는 정도로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구석진 곳에 놔두거나 싱크대 밑에 넣어뒀죠. 제일 음침한 곳에다가 그냥 안 보니까 자리 맞이 타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칼질한 그 틈새에 균이 막 자라요. 지금 사실 저희 학교에 영양사, 식품 영양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실습하면서 학교에 ATP기라고 있어요. 균을 얼만큼인지 측정해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봉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보면 숫자가 바로 딱 뜨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식품 영양학과에 그게 있었나 봐.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수님이 자 너네들 자취방에 가서 여러 개를 한번 찍어봐라.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더러운지 한번 해봐라라고 했대요. 근데 해보니까 자기 깜짝 놀랐대요. 의외로 도마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몇만 마리가 나온 거예요. 도마는 매일 씻는다고 생각해가서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순간 어느 순간 너무 놀라서 그걸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가정에서는 그냥 음식이 거기에 찌꺼기 붙어 있으면 실제로 물만 헹궈서 그냥 이렇게 놔둔다거나 아니면 그나마 잘 하시는 분은 세제를 빡빡 문제서 하는데 그것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세제 솔직히 저희 친정 엄마 요즘에 무릎 수술하셔갖고 집에 지난주 수요일에 퇴원하셨는데 퇴원하기 전에 제가 대청소한다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싱크대에 다 닦아서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바람에 정말 그냥 하루 종일 죽으라 하고 청소를 했거든요. 여기 하니까 극한해야 되고 별의별 걸 다 줘놓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도마를 보고 제가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우리 엄마한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나 제사 때나 그럴 때만 가서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고 불편해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게 내가 진짜 어른들은 그걸 바꿀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이소나 뭐 이런 데 가면 저렴한 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싸게 자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 마을 활동가도 있지만 왜 그런 시청이나 그런 데서 식생활 아니면 뭐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이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뭐 도와드리고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개선 사업 때문에 우리 엄마도 보니까 뭐 투척식 소화기도 설치해 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변기에 일어날 때 이렇게 짚고 일어나는 것도 설치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1년에 한 번씩 도마를 보급해 주는 것도 좋을 텐데 이 생각도 했어요. 네.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잖아요. 세트 있잖아. 색깔 3개 정도 있는 거. 그런 거를 집에서 올해는 이거 쓰세요. 내년에 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쓰던 거 좀 버리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칼자 이렇게 나면 안 씻어. 진짜 구멍이 그 나무도마도 거의 이렇게 파였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교체를 하시고 정 안 되면 도마를 세척하실 때 이렇게 세척제에 담가서 수세를 문질을 한 다음에 소독제에다가 푹 담가 놓으면 그 속까지 그 틈새까지 새고요. 그리고 이런 소독구는 당연히 없어요. 볕 좋을 때 밖에다 좀 말려주세요. 그러면은 자외선 소독이 되거든요. 그렇게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굉장히 그 균을 많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볕에 말리는 게 참 좋기는 해요.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지금 아까 채소 소독하는 거 제가 알려드린다고 얘기했죠. 집에 다 락스 있으시죠? 없는 사람 없다고 봐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은 유한 락스 있죠. 그냥 특정 상품을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유한 락스 레귤라예요. 탕락스 말고요. 청소용 말고 일반 락스예요. 학교에서는 100ppm을 쓰고요. 이렇게 페이퍼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락스 쓰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소금을 넣어서 락스 성분과 유사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써요. 쓰는데 이제 이런 데서는 그런 전문 기계는 없잖아요. 근데 집에 락스는 다 있을 거예요. 자, 락스를 뒤에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식품 첨가물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화장실 청소용이 아니에요. 식품 첨가물 용도예요. 식품의 살균이 주 용도예요. 근데 이걸로 락스로 채소 과일을 소독하라 그러면 뭘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걸레발 소독하는 걸로 어떻게 채소를 씻느냐 과일을 씻느냐 펄쩍펄쩍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고요. 이게 주 용도예요. 단 표준 사용량을 지키시면 돼요. 이거대로. 자 보시면 표준 사용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리터에 5ml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게 유효 염소 농도 100ppm 정도 돼요. 근데 그럼 뭐 5ml 도대체 얼마큼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쵸? 맞아요. 자 보면은 이건데 여기 있어요. 이거 유한락스 회사에서 제공해 준 정보예요. 500ml 있잖아. 3리터짜리 유한락스 있잖아요. 그거 뚜껑은 10ml. 판매되고 있는. 보통은 근데 3리터 미만 다 쓰실 거예요. 이렇게 뭐
5.5 리터짜리 말통 쓰는데 별로 없을까요? 없어 빼고는. 그쵸? 일반적으로는 500ml나 3리터 미만의 무한락스를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그 뚜껑이 10ml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반을 넣으면 되죠. 2리터에 생수병 2리터에 그 정도. 그리고 이걸 근데 굳이 지킬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물 2리터에다 우리 커피 스푼 있잖아요. 숟가락 어떤 집은 조금 작은 거 쓰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조금 큰 거 쓰는 집도 있는데 큰 거는 1개, 작은 거는 한 2개? 근데 또로록 요 정도만 해도 엄청 효과가 있어요.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염소 냄새, 락스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5분 이상 담그면 좀 시들시들해져. 채소가 싱싱함이 좀 떨어지니까 한 3, 4분, 5분 정도까지만 담가놨다가 깨끗한 물로 확 헹궈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겉절이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좀 식초물에는 안 되나요? 식초물도 되게 돼요. 네. 되는데 저거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식초라는 거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지혜로운 게요. 여름에 찬 음식 많이 먹고 생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식초가 완전히 살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름에 생을 많이 먹으니까 식중독 예방도 되고 해서 우리 여름에 뭐 매실도 먹고 뭐 식초도 넣고 막 식초 많이 들어간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 이유가 pH가 낮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pH가 낮으면 세균이 싫어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과일에는 세균이 없다고. 세균으로 인한 그거는 없다고. 곰팡이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효과는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한 효과는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열조리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소 같은 데 가도 저런 찌르는 온도계가 팔던데요. 5,000원? 예, 그래서 쓰셔도 돼요. 예, 그렇게 갖고 중심 온도 확실하게 체크해서 쓰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잘 끓여서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쨌든 전문적인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75도씨고 어패류는 왜 85도라고 저희 얘기했죠? 로로바이러스. 그래서 로로바이러스 때문에. 그 다음에 빨리 먹어라. 얼치고 끓여서 빨리 먹어라. 방치하지 마라. 2시간 안에 다 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 뜨거운 음식은 60도씨 이상을 보관해라 하는 게 뭐냐면 여기 5도에서 60도가 데인저 존이에요. 위험 온도 구간이에요. 저기에 놔두면 균들이 파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것을 피해서 보관해라라는 게 그 방법이고요. 얘기 들으면 그 다음에 기구 세척하는 거는 아까 식품 세척하는 거는 아까 티스푼 하나나 2개라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뒤에 보면은 조금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쵸? 보면은 제가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2리터에 11ml래요. 한 10ml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그거에 반컵 뚜껑 반이었다고 하면 이건 하나. 그래서 그냥 이거는 2리터에 그냥 밥숟가락 하나. 그 밥숟가락, 우리 밥 먹는 숟가락 있죠. 약간의 미세한 냄새가 납니다. 예, 미미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 좀 넉넉하게 해서 싱크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혹시 청테이프나 잘 이렇게 물에 찌기지 않는 표시를 딱 하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몇 개 넣으면 되겠다. 이게 몇 리터인지만 대충 감이 잡히면 밥숟가락 몇 개 넣어도 되겠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세미랑 뭐 조리 도구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낮에 건져서 다시 헹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도마 같은 거 푹 담가놨는데 도마 요즘에 크게 안 나오잖아요. 다시 헹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깨끗하게 헹굴면 휘발합니다. 놔두고 내일 아침까지 놔두면 마르면 휘발하기 때문에 뭐야 여기 락스? 아니요, 휘발하니까 괜찮습니다. 휘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헹굴 필요 없이 담갔다가 해서 그냥 건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외선 소독은 아마 아실 거고, 자외선 소독은 뭐 기구가 있으면 자외선 소독하는 건데 빛이 닿는 부위가 소독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당기는 부분을 소독해야 돼. 엎어놓으면 소독은 없어요. 이렇게 놔야 돼요. 굳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자외선 소독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된다고요? 벼에다 말리면 된다. 볕 좋은 데 가서 말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소독 효과가 좋은 건 사실은 끓이는 거예요. 삶는 거. 100도씨에서 30초면 돼요. 근데 화상에 주의해서 잘 삶으시면 되고요. 아까 화학적인 소독은 아까 그 락스. 네,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것도 나는 귀찮다. 그러면은 어쨌든 문고리나 냉장고는 좀 닦고 싶고 내부도 좀 청소하고 싶은데 락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게도 나 체중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소독용 티슈. 이런 거 사가지고 kup하게 하면 하루 만에 와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걸로 잘 닦아주는 것만도 효과가 있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일반 물티슈와 다르다는 걸 꼭 표시해 주셔야 돼요. 예. 사람들이 이게 일반 물티슈인 줄 알고 눈도 쓱쓱 닦고 말다가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아니다. 아니 소금 냄새가 소금 많이 냄새다. 나서 막 이렇게 안 이렇게 해주면 어르신들이 혹시 표시를 잘 해서 엄마 이거는 저도 우리 집에 이거 하나 사드리면서 엄마 이거 그냥 물티슈 아니야? 이거 냉장고 할 때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소독용 알코올 저거 뿌리는 것도 팝니다. 근데 보면 밑에 보면 지금 주방 기부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식품 첨가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식품에도 뿌려도 되는 거예요. 뭐 모기를 살균한다든가 이렇게 표면에 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식품 첨가물로 되어 있는 걸로 사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부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알코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먹는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술 만드는 알코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다가 약간 뭐 보호제 같은 그런 걸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이것도 당연히 알코올이니까 얼굴에 직접 분사한다거나 아니면 화기에다가 분사하면 불이 확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락스가 좀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대신 이 알코올은 소독 효과를 보려면 건조한 상태에서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조한 상태에서 뿌려야지만 소독 효과가 있고 조금 있으면 휘발납니다. 네, 이렇게 그 손도 이렇게 손 씻고 난 다음에 그 핸드타올로 닦고 난 다음에 알코올 소독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마르고 시원하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고 이거는 우리 학교에 제가 상식 요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여기 빛이 나와야 되는데 빛을 가렸잖아요. 선반처럼 쓰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놓고 칼날도 빛을 보게끔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직접 식품이 닿는 쪽이 빛이 닿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방충 방서 시설 잘 해야 된다는 거. 어르신들 우리 엄마도 보면 무릎이 아파서 그런지 먹고 자꾸 손 닿는 곳에만 자꾸 이렇게 나요. 이렇게 그러면 파리 채는 노상 들고 살면서 원인을 제공한 주제에 내가 그래서 이제 방충 방서 시설 잘 하라고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자 이거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2017년도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하여 음식점,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다중 그 시설은 아니고 가정이니까 그렇긴 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음식을 만들 때는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기름으로 인한 과열로 인한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하면 오히려 더 확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K급 소화기를 쓰는데 K급의 K는 뭐의 약자일까요? K.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러면 한국에만 있는 소화기인가요? 코리아는? 아니고요. K급 소화기의 K자는 키친의 약자예요. 다이어가지고 주방에 꼭 있어야 되는 소화기다라는 뜻으로 K급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유막을 형성해 기름 온도를 낮추고 산소 접촉을 차단시켜서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하는 K급 소화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저거는 잘못된 거, 이거는 된 거. 네, 주방에 저렇게 혹시 케이크 소화기를 놓을 때 일반 소화기와 같이 놓지 말아요. 저희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점검 와갖고 이제 안전 점검, 소방 점검 와서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면 하얀색 저 은색을 들고 가야 되는데 빨간색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만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조리사님들 강의 가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식품 안전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려면 그냥 잘 가열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빨리 먹고요. 타임 여기다 빨리 먹고요. 잘 소독해서 먹고요. 손 씻기 잘 하시고요. 온도 잘 관리하고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어쨌든 저희가 식품 안전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거 잘 가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잘 실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아까 균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실 때 우리가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게 발효식품 있잖아요. 네네네. 매실청 담그고 개복숭아 청 담글 때
일정 기간 놔두면 뭐 독소 없어진다 하는데 그 발효액 담글 때 우리가 비율을 잘못 맞춰서 곰팡이가 일때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곰팡이는 우리가 버리고 섭취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럼 그 제가 알기로는 발효식품에 있는 뭐 덧처럼 난 거 있잖아요. 뭐 장류도 그렇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는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까 되게 잡아내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얀 네, 거 먹어도 네, 돼요. 네. 사람은 그래서 장류에 뭐 겹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걷어내고 네, 네. 그리고 그 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탕이 엄청 고당이잖아요. 거기는 균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그거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균이 못 자라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소금을 팍 친다거나 소금을 팍 넣는다거나 온도를 낮게 한다거나 아니면 열을 가한다거나 식초를 팍 넣는다거나 해서 그걸 우리 그 균 입장에서는 허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보면 장애물이 많을수록 저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걔네들 균 입장에서는 그게 허들이에요. 그래서 허들 이펙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설탕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넣어서 당을 한 다음에 그걸 어디다 실온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해라. 그러면 허들이 두 개인 거잖아. 그렇게 하면은 더 그렇게 네.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똑똑하시네요. 위생교육을 듣고 왔거든요. 네.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 네. 법령만 열심히 들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죠. 그랬어요? 너무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